네,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대에도 에드윌 그다음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헝그리 스포츠도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만의 합격 노하우를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어느 정도 지표를 좀 만들 데이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7개년 문제집을 제가 실패의 원인이 뭔가 계속 분석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18년부터 24년까지 있죠. 너무 과거보다는 마지막에는 이제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합격 점수에 올라가게 됐고 모의고사 3회 같은 경우에도 290, 345, 그 다음에 최고점인 모의고사 3회에는 370점으로 추이를 보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태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켜서 송구스럽습니다. 24년도에 제가 WNGP 화성 보디빌딩 대회를 첫 시작으로 보디빌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부문에 자격증 공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또 올해는 제가 좀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보디빌딩 시험 공부도 하면서 사실 보디빌딩 대회까지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또 원하는 바를 하나둘씩 이렇게 완성해 가면서 목표를 이뤄가면서 조금 자존감이나 자신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컨텐츠는요,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크게 뭐 필기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 그 다음에 연수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자격증입니다. 보디빌딩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고 시험은 그렇지만 필기시험은 동일합니다. 총 7과목 중에 5과목 60점 이상을 넘어야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스텝이 실기와 구술 시험입니다. 보디빌딩 대회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실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운동의 보디빌딩 동작들을 앞에서 심사위원 3분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의 동작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2가지 동작, 3가지 동작 이렇게 조금 콤비네이션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앞에 가면 긴장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합격한 노하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필기 같은 경우에는요,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을 여유 있게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과목이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내가 조금 더 수월한 과목이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를 한번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점수 60점이 넘거나 내가 좀 쉽게 느끼는 부분에 5과목을 선택해서 필기시험을 공부하면 됩니다. 자, 필기시험의 공부는 다 각자의 개인 방법과 그런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서 계속 점수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제가 느낀 점은요, 이게 학점은행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패턴의 형식이 나온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점점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26년도에 제가 데이터를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데이터화를 시켜가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기출문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합격 점수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26년도 시험에서는요, 굉장히 시험이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점 은행제가 아니니까 공부를 하시되 문제의 유형은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걸 감안하시고 전체적인 큰 범주에 대해서 크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실기, 구술 시험입니다. 일단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무료로 약 한 하루 5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곳에 제가 신청을 해서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가면 일단 실기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강의를 듣고 연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신청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족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파트별로 뭐 응급처치면 응급처치, 영양학이면 영양학 이렇게 파트별로 약 100개의 족보가 있는데 거기서 한 문제씩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균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A, B, C, D의 파트에서 총 4문제의 구술이 나옵니다. 그럼 그 구술 종이를 받아봤을 때 사람이 알아도 떨려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알고 넘어가도 그 심사위원 3분 앞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긴장하거나 어설프게 공부하면 완전히 한 문제라도 대답을 못하게 되면 시험에 낙방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구술 시험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신감,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 조금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구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족보의 그 비율이 약 40%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가 60%라는 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26년도에 신유형에는 IFBB 경기장 규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일주일 전에 알았는데, 야, 정말 너무 좀 막막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는 시험 볼 때 신유형이 안 나왔고 구유형들이 많이 나와줘서 대답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신유형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단체 카카오톡방을 활용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으면서, 그리고 시험을 스타트 첫 번째 시험보다는 뒤에 중간이나 뒷부분의 날짜를 잡는 게 또 하나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시험을 봐서 신유형이 나온다면 우리가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준비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중간이야 끝이 좋으냐? 물론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담감과 앞에 외웠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대한 또 그런 리스크,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강심장이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날, 첫째 주 주에 먼저 그냥 신유형이 안 걸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진짜 100%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어떤 믿음, 확신, 그리고 실제로 리허설을 해보는 거죠. 앞에 심사위원분들이 계신다. 심사위원분들이 먼저 질문을 던진다. IFF 규격에 대해 설명하세요. 네, 68, 16, 24, 80에서 100cm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외워두고, 물론 뭐 68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가로인지 세로인지 그런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자신감 있게 계속 하다 보면 입에 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잠시 놔두고 새로운 것들을 또 외우고, 그 다음에 신유형이 나왔을 때 첫 시험이 나와서 이제 단톡방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걸 또 빠르게 정리해서, 물론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이 실기 구술 시험을 준비하면서 보디빌딩 대회를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이나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필기시험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필기가 합격하면 그 다음 스텝이 실기 구술입니다. 실기 구술 같은 경우에 실기 동작은 유튜브 동영상, 대보협에서 나오는 실기 동영상을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아카데미에서 무료로 해주는 수강 꼭 들으시고, 구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인 연습과 기존에 나왔던 족보 플러스 새로운 신유형까지 확실하게 해서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대답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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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태도 점수가 20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태도 점수가 없어지고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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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점 이렇게 100점입니다. 근데 아마 태도 점수는 어느 정도는 녹아져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부분 점수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규정에 걸맞게 뭐 인사라든지 태도, 그리고 규정에 맞는 시험 복장, 그리고 자신감, 또렷한 목소리,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기 동작과 구술을 할 때 저도 마지막 이제 노하우는 우황청 심원을 하나를 먹었어요. 시험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남은 연수가 남았는데요. 2027년도에 26년도에 시험 보신 분들, 혹시나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 내년에 시험을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